(185종) 결합 방향 과결합 각 인제 우선 공유전 결합 방향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전자 쌍으로 결합 방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로 봐야 돼. 알았지? 이 두 개가 나눠져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선은 B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 쌍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단일 결합만 있는 경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단일 결합만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CH 알지? 3개짜리 그 다음에 BH3 이거 저번에 했던 거예요. 복습하는 게 복습. 그 다음에 뭐 있을까? BH 그 다음에 H2 이렇게 네 방향 그리고 세 방향 그리고 두 방향 그리고 한 방향 알았지? 이랬을 때 요 사이각이 그랬을 때 분자 구조가 정사면제 맞지? 그 다음에 전자 구조도 정사면제 세 방향일 때는 정삼각형 전자 구조도 정삼각형 두 방향일 때 직선 전자 구조도 직선 이게 어제 배웠던 거고 자 이번에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이제 오늘은 얘가 자 공유 이제 단일 결합이 아니고 이중 결합 이상이 존재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4개짜리는 없어. 이중결합 해버리면 4개짜리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C에 이중결합이 있어갖고 H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은 이게 모양이 뭐가 나와? 모양이 분자 구조가 구조가 삼각형이 나와. 삼각형 맞지? 그 다음에 이제 C N 그 다음에 F CNF 이거는 뭐야? 직선 나오지 직선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 그리고 전자 구조도 전자들의 구조도 삼각형이랑 직선 나와 요거는 문제가 안 돼 요건 알겠지? 요것도 알겠지? 그럼 이제 지우지한 문제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때가 문제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가 문제거든. 있는 경우.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게 되면 N 짝대기 2개 요렇게 해가지고 H가 안 그려줘도 되겠지? 이렇게 된 경우가 이제 자, 그 전자쌍 방향이 이때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합쳐져야 돼. 비공유 전자쌍 1개랑 공유 전자쌍 3개가 돼서 비공유 전자쌍도 하나의 방향이 돼서 알았지?
자, 전자쌍 방향이 세 방향이고 전자쌍 모양은 삼연체가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분자 모양은 삼연체가 되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전자쌍 모양은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이고 알았지? 분자 모양은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고. 알았지? 왜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안 보이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전자쌍 모양은 질소를 기준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이고, 분자 모양은 질소 기준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고.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산소로 가보자. 산소.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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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전자쌍 방향은 공유 전자쌍이 두 개, 비공유가 두 개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전자쌍 모양은 삼연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전자쌍 모양은 삼연체란 말이야. 왜냐면 산소를 기준으로 H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 갔지? 삼연체. 왜냐면 얘들을 이으면, 알았지? 얘들을 이으면 이제 삼연체가 되는 거야. 두구두구. 메테인처럼. 맞아. 시험 문제 나와. 알았지? 전자쌍 모양은 삼연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분자 모양은 단순하게 O를 기준으로 H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시옷처럼 보여. 이걸 구분형이라고.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플로리는 자 HF 보면 HF인데 F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인데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그냥 직선형이라고 그래. 알았지? 분자 그러면 F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자쌍 모양은 이제 똑같이 삼연체가 되고, F를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분자 모양 그럼 어떻게 돼? 분자 모양 직선형이. 알았지? 전자쌍 모양은 F 중심으로 해서 비공유 전자쌍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자 모양이랑 전자쌍 모양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알았지? 달라.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이중결합도 있다면, 알았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중결합도 있다면 어떻게 돼? 대표적으로 N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 다음에 O 그리고 F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 자,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그려보면 질소 주변에 체외각 전자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 친구의 방향성은 몇 방향이야? 이 친구의 공유 전자 쌍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 하나, 둘, 세 개지. 하나, 둘, 세 개니까 질소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사이각이 얼마에 가까울까? 이 사이각이 120도에 가까우냐?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전자쌍의 모양은 삼각형에 가깝고, 전자쌍의 모양은 삼각형에 가깝고, 맞지? 분자 모양은 어떻게 돼? 분자 모양
구분형이야. 왜냐면 전자석 모양은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고, 분자 모양은 이렇게만 보여. 그렇지. F, N, O만. 그래서 구분이. 그러면 각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자, 사입각을 결정하는 것은 전자쌍 모양이지. 누구는 빼야 돼? 이거 이 친구 빼야 돼. 그렇지? 이 친구 빼야 돼. 그렇지?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전자쌍 모양이 F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기 뭐냐 그 3인체 모양인데 HF만 봤을 때는 180도지. 그렇지? 이 친구는 빼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사이각을 결정하는 건 전자쌍 모양이고 그 다음에 HF 같은 건 빼고 알았지? 이런 거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모양은 비공유 전자쌍이 영향을 주지 않다. 분자 모양은 비공유 전자쌍 방향 무시. 알았지? 태우야 알았지? 잘할 수 있겠지? 정리 잘해줘.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자. 다 적었어. 짠. 넘어가 봐요. 우리 188쪽부터 틀린 거 이제 같이 풀어봅시다. 이게 잠깐만 지우기 있어봐. 태우냐? 우리 혹시 책이 끝나면 여기를 종강을 하지 말고 다른 내용 중에 너 물화생지 중에 모르는 걸 물어봐도 되겠다. 그 물화 중에 그치? 맞지? 책 끝나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차피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짠! 188쪽은 괜찮죠? 189쪽에 7번 풀어볼까? 7번 7번 풀 수 있겠어? 아 그래? 그 다음 190쪽에 혹시 질문 있어? 5번 190쪽 5번 풀어보자. 얘 잘 나왔네. 그렇지. 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H 플러스가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H가 이렇게 있고 플러스 극이 돼 있어. 자, 물이 수소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미움 이온으로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루이스 전자전식으로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봐봐라.
극성 공유 결합 수는 극성 공유 결합의 수를 보니까 지금 얘는 몇 개야? 2개고 얘는 몇 개야? 3개지. 그지? 그래서 H3O 뿔이 더 크다. 맞았어? 맞았지? 니은 봐보자. 니은 결합각을 구하래. 결합각은 아까 나왔네. 보자. 이거 몇 방향이야? 4방향이고 이거 몇 방향이야? 3방향이야. 그러면 비공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전자쌍의 모양은 3면체고 얘도 전자쌍 모양은 4면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아까 NH3랑 H2O에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였어? 1개지. 이거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2개지. 자 결합각이 얼마였어 이거? 107도였지. 이거 몇 대? 104.5도. 맞지? 자 H3O 뿔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1개지. 그럼 결합각 얼마 나올까? 107도 나와야 돼. 그렇지? 왜냐면 이 친구의 공유 전자쌍의 방향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방향이 몇 방향 나와? 이거 4방향 나오지. 이게 2개를 더해야지만 공유 전자쌍의 방향이랑 공유 전자쌍 방향하고 비공유 전자쌍 방향을 더해야지만 우리가 사면체인지의 삼각형이 잘 수 있다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공유 전자쌍 3개니까 4개지. 이 친구 공유 전자쌍이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니까 몇 개? 4개지. 이 친구 공유 전자쌍 3개, 비공유 전자쌍 하나니까 합쳐서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다 3면체야. 알았지? 전자쌍 모양이 다 3면체야. 기본이 109.5도야. 109.5도에서 결합각을 결정하는 건 비공유 전자쌍 수잖아. 이거 1개, 얘는 2개지. 얘는 몇 개야? 1개지. 얘랑 얘랑 어때서 구조가 같아. 그래서 이 친구 사이각은 107도고 이 친구 사이각은 104.5도. 오케이. 됐을까? 그럼 니은 맞아 틀렸어. 결합각이 H2O2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디귿으로 가보자. H3O 뿔은 평면 구조가 아니고 입체 구조야. 틀렸지. 답 1번 맞아? 답 1번이야. 1번. 엄청 중요하네 이건. 이거 정리해줘야겠다. 전자쌍 방향도 결합각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
다 적었어? 응. 아니야. 그 모양을 결정하는 건 이거야. 공유 전자쌍의 방향이랑 비공유 전자쌍의 방향이 결정해. 공유 전자쌍이 2개. 이 2개를 더해야 돼야지. 더해서 4가 되면 입체형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 공유 전자쌍 몇 개야? 2개. 비공유 전자쌍은 2개니까 총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이 친구는 3연체야. 자, 이 친구도 봐보자. NH3도 어때? 공유 전자쌍이 3개지. 비공유 전자쌍이 1개지. 그래서 이 친구도 입체야. 이 친구도 입시지. 이 친구도 가보자. 이 친구 공유 전자쌍 몇 개야? 3개지.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1개지. 더하면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얘도 입체야. 얘도 삼각뿔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자, 전자쌍 모양은 삼각뿔이야. 삼각뿔 3인치지. 그러면 분자 모양은 어떻게 돼? 분자 모양은 지금 분자 모양은 요거 3개지. 비공유 전자쌍 안 보이잖아. 이 친구 그럼 뭐? 이 친구? 삼각뿔 3인치, 그지? 이 친구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여기서 이거 보여 안 보여? 분자 구조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거 구분형. 이 친구는 이거 3개 보이지? 이건 뭐야? 삼각뿔. 그 다음 5번 풀어보자. 예상 C O H. 이 친구 결합 방향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지? 3개야. 그래서 삼각형이야. 결합 방향. 그러니까 결합 방향이 3개고, 그 다음에 N, O 그리고 H. 우리가 이제 결합 방향 공유 결합을 방향하고 플러스 비공유 전자쌍, 이 수가 4개면은 입체, 3개면은 삼각형, 2개면은 직선형이야. 맞지? 이해갔나?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공유 결합의 방향이 하나, 2개지.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 방향 몇 개야? 1개지. 이건 뭐야 그러면? 몇? 삼각형. 그래서 이 친구의 사이각은 대충 몇 도다? 120도야. 알았지? 요거 공유결합의 방향하고 비공유 전자쌍 수가 4개냐 3개냐 2개냐로 결정되는 거야. 4개면은 삼연체, 3개면은 삼각형, 2개면은 직선형. 하나여도 직선형.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가보자. 9번으로 수소 화합물입니다. 다 지울게. 이거 하나 적어줘라. 공유 결합의 방향. 이거 아까 적었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더하면 이게 4개냐 3개냐 2개냐 1개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3인체가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각도를 결정하는 건 요거야. 요거 각도를 결정하는 건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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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리고 수소화물이고 가부터 몇가지 구조식이다. 그리고 이제 B가 이렇게 반응하고 오대규칙을 만족한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탄소, 아마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리 같아. 그렇지? 여기서 옳은 걸 찾아봐라. 기억. 입체 구조인 거는 그러면 결합 방향이랑 비공유 전자상수잖아, 그지? 그러면 맨 첫 번째 거는 4개지, 그지? 이 다음 것도 4개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4개고 이 친구도 4개인데 뭐 그 결합 방향하고 비공유 전자상수, 그 대신 이거는 플로린 기준이고, 그지?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직선형으로 봐야 돼. 그지? 맞지? 자, 분자는 직선형. 자, 근데 이거는 결합 방향에 대한 거고, 뭐라 그랬냐면, 이 분자 구조를 물어봤단 말이야. 분자 구조. 분자 구조는 비공유 전자상수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입체가 맞고, 두 번째 친구도 얘가 없더라도, 그지? 얘가 이렇게 섰으면 분자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지금. 자, 그래서 이건 삼각뿔이 맞고, 삼각뿔. 그리고 이 친구는 평면 중에 구분형이지, 구분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직선형이고, 직선. 됐지? 그래서 입체 구조 몇 개야? 2개지. 틀렸고, 니은 비공유 전자상수는 라가 제일 많아야 되지? 그지? 라가 제일 많아야 되지? 틀렸지. 결합각의 크기는 알파는 얼마? 109.5. 이 친구 베타는 얼마? 벡타도 전자의 구조는 4개로 이 친구는 얼마? 107도고. 그지? 이 친구도 4개인데, 근데 이 친구가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니까 얘는 104.5도고. 그리고 얘는 원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사이각이 존재하는데, 분자 구조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해서 이건 180도고. 전자쌍 배치에서는 각도를 잴 수 있지만, 분자 사이각으로는 잴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180도다. 자, 넘겨보면은 물어볼 것도 있어요. 12번 풀어봅시다. 12번. 문제 다 풀면 좀만 쉬다. 문제 다 풀면. 자, 알파를 보니까 결합방이 하나, 둘, 셋, 4개고, 그리고 목적기 먼저 이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 몇 도야? 아,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H가 아니네. 그러지? 그래서 얘는 약 109.5도에 약. 완전히 109.5도라네. 왜냐면 여기 결합됐네. 여기 봐보니까 지금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지? 근데 결합 방향이 하나, 둘, 세 방향이잖아. 그러면 이거 약 얼마? 약 120도. 그렇지? 지금 질소를 보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 방향이 하나, 둘, 세 방향이지. 비공유 전자쌍까지 있지. 그럼 이거 평면이야, 입체야? 입체지. 그래서 이 친구는 약 107도가 돼요.
1개에다가 비공유 1개. 그렇게 되면 이건 4면체고 비공유 없었으면 109.5도인데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100점. 또 질문. 14번 풀어보자. 이거는 구할 수 있겠지? 탄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탄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어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기억. 나다의 다중결합이 있잖아. 니은 입체 구조는 이거 입체지, 이거 입체지, 이거 평면이지. 결합방이 3개니까 삼각형이지. 그지? 맞지? 결합방향, 그지? 분자 내의 전자의 모양을 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결합 방향 플러스 비공유 전자쌍수. 탄소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수 빵인데 결합 방향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니까 이거는 삼각형. 됐나? 그래서 이쪽은 삼각형이 있고, 그러면 입체 구조가 2개가 아니지? 하나밖에 없어. 디귿. 결합각이 얘는 얼마야? 얘는 109.5도지. 그지? 이 친구는 삼각형이니까 약 120도겠지. 이 친구는 일자 구조니까 약 180도겠지. 그래서 결합각은 다가 가장 커야 돼. 됐지. 또 있어? 물어볼 거? 없어. 넘어가자. 여기까지가 숙제였나?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하자. 숙제 뒤에 것까지 해볼래? 95, 94해봐. 195, 194. 조금만 쉬었다 하게. 진도를 좀 더 나가자. 197점. 이거 좀 하다 말았지, 그지? 좀 하다 말았어. 그때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다원자 분자까지는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 분자부터 하면 되겠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걸 말한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같은 물질 만나면 돼. 뭐 H 그다음에 CL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다원자 분자 봅시다. 쌍극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마 베릴륨이 쌍극자 전기음성도가 대충 한 1.6 정도 돼. 얘가 4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당기는 힘이 4고 당기는 힘이 1.6이면 둘이 격차가 얼마야? 2.4만큼 차이가 나지. 그래서 2.4만큼 여기를 당기고 2.4의 힘만큼 여기를 당기거든.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베릴륨 입장에서는 왼쪽이 당기는 힘하고 오른쪽 당기는 힘이 서로 어때? 똑같지. 그래서 베릴륨이 쌍극자 모멘트가 거의 0이야. 알았지? 그래서 BF가 대표적으로 있고 3플루올이나 수소도 똑같은 경우야. 자, 붕소 옆에 플루올이 이렇게 있는데 붕소가 대충 그 전기 음성도가 대충 한 이 정도 되고 얘가 한 4 정도 되거든.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2 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2 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2 당기니까 맞지? 그러면 합력이 0이겠지? 방향이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도 탄소도 H가 이렇게 되는데 이쪽 방향 당기고 이쪽 방향 당기고 이쪽 방향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쪽 방향 당기고 이쪽 방향 당기고 이쪽 방향 당기고 이쪽 방향 당기고 H가 2.2 정도 되고 전기음성도가 여기가 2.6 정도 되거든. 알았지? 여기도 2.2 정도 되고 그러면 0.4만큼 당겨지지, 그지? 0.4만큼 당겨진단 말이야. 됐지? 0.4만큼 당겨져서 그러면 결국에는 힘이 합력이 0이 되겠네. 그렇지? 똑같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겨지니까 탄소도 다 똑같은 원리야.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없지. 자, 맨 왼쪽 아래 봐보자. 극성 분자 봐보자.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알았지?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얘가 질소가 얼마냐? 전기음성도가 대충 3이고 얘가 한 2.2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없어 지금. 여기는 전자가 자유로워 버려. 알았지? 그러면 0.8만큼 당기고 0.8만큼 당기고 0.8만큼 당길 건데 그럼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친구는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 됐지? 아 근데 시험 문제 뭘 물어보냐면 이 친구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이 친구는 지금 극성 공유 결합이잖아, 그렇지? 극성 공유 결합이고 이 친구는 극성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이야. 자,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냐, 무극성 공유 결합이냐, 극성 물질이냐, 무극성 물질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해서 잘 알아놔야 돼. 자, 200쪽으로 가보자. 정리해주고 200쪽으로 가자. 너네 교육과정에서는 전기음성도 안 외워도 되거든? 근데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전기음성도까지 다 외워야 돼. 한 살 빨리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 와, 이거 다음 개정교육과정 진짜 좀 그렇더라고, 좀. 내신이 안 나와. 혹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때 외우고. 특수하게 몇 개 학교는 나오기도 하더라고. 언급해주면 외우고, 수능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 예전에. 딱 한 번. 한 5년 됐나? 그때 한 번 나오고,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외우는 게 화학이냐. 이거 좀 심하지 않냐? 그러잖아. 그래서 욕 먹어가지고 그 뒤로는 안 나오고 있거든. EBS에도
개념 뭐냐 그 기출의 비례도 이거 외우는 건 없거든.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과학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다 외우면 그잖아. 사회과하고 다르게 뭐 있어? 그거 다 외우면. 자, 용해성 보자. 용해성. 물질을 극성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진다.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래서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섞이고 극성 물질과 섞이고 무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섞인다. 자, 그 다음 보자. 녹는 점 끓는 점 NH3, PH3 NH3, PH3를 보니까 얘 15조 얘도 15조 그리고 분자량 17에 34 끓는 점 마이너스 33에 마이너스 85 이상한데? 써봐라. 한번 써봐라. 얘가 성질이 좀 다른가 보다. 자, 그러면 얘 NH3랑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저기 누구냐 CH4랑 비교할 거야. CH4 분자량 16에 끓는 점은 얼마냐면 164. 자, 그래서 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극성 NH3랑 무극성 CH4 중에서 끓는 점이 극성이 좀 극성 아찡.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밑에 거 SiH4 이렇게 비교하자. 이렇게 비교하면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2. 자, 이렇게 비교하면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온도가 분자량이 크지, 끓는 온도가 크지. 이제 커진다. 정리를 해보자. 자, 끓는 온도가 분자량에 비례하고 극성일수록 높아진다. 책이 나와 있을까? 밑줄 거죠.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잖아. 보면 여기서는 지금 분자량이 커졌는데 끓는 점이 오히려 낮아졌지. 그렇지. 근데 여기가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대충 3이고 여기가 한 2.1고 와 인이 얼마 정도 될까? 자, 보자. 염소 한 다음에 이자 3.2 2.2 되겠다.
2.2잖아. 아무튼 여기가 2점 얼마야? 2점 얼마고 얘가 2.2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얘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없어서 극성이 좀 떨어져. 극성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끓는 점이 많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얘 둘이 비교하면 안 되고, 알지? 얘 둘이 비교해준다. 아, 예외 같은 게 아니고 전기 음성도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얘는 엄청 넓잖아. 얘는 0.8이잖아. 그리고 이는 얘보다 전기 음성도 훨씬 떨어지잖아. 그러면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줄어서 둘의 극성이 얘보다 훨씬 떨어져. 이 친구보다 극성이 더 떨어져.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 거잖아. 그지? 아, 그게 아니고 얘 둘이 만약에 얘 극성의 성질하고 얘 극성의 성질이 똑같았을 때는 분자량의 영향을 받아. 둘의 극성 간격이 똑같았을 때는 분자량의 영향을 받는데, 질소랑 인으로 바뀌면서 둘의 전기 음성도 간격이 더 좁아졌잖아. 그러면 전기 음성도 간격이 좁아졌단 말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이 어때? 감소했다는 이야기야. 맞지? 그래서 실험으로 적절하지 않아.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그러니까 극성이 작은 물질, 극성이 작은 거랑 극성이 큰 물질의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성의 성질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로 가면서 전기 음성도 다 줄어버렸어. 극성의 성질이 줄었어. 극성의 성질이 이 간격이 좁아져 버렸으니까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 그래서 분자량은 증가한 효과는 끓는 점을 올릴 것이고, 극성이 작아진 효과는 끓는 점을 내릴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했더니 끓는 점이 더 낮아져 버렸어. 그래서 이 친구로 분자량 비교하는 건 좋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로 비교하는 게 맞아. 자, 오른쪽 이제 포름알데히드랑 에테인 비교. 에테인은 무극성 물질, 포름알데히드는 극성 물질. 그래서 포름알데히드의 끓는 점이 더 높더라. 알았지? 에테인보다. 그래서 극성이면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여기까지 됐어요. 분자량은 둘이 30이잖아. 근데 포름알데히드의 끓는 점이 높은 이유가 포름알데히드가 극성 물질이라서, 그치? 그리고 에테인은 중앙을 기준으로 완전 대칭이지. 그리고 분자의 종류가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무극성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무극성이니까 끓는 점이 낮더라. 전기적 성질, 극성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양전하, 부분적으로 음전하로 존재하니까 전기를 흐르게 하면은 전기에 반응을 해. 그래서 책 보면 물에다가 대전체 가까이 되니까 물이 끌려오지. 그지? 마이너스 가져와도 끌려오지. 근데 핵세인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와도 끌려오지 않아.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대전체를 가져왔는데 전기가 이동하진 않지만 분자는 전기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지? 받았지. 전기 영향을 받았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는 안 됐지만 이런 걸 우리는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는 유전 분극 현상. 그래서 극성 물질은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
주점 분구의 현상 일어나. 유점 분극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부분적으로 만약에 HF를 넣었을 때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띠는 거는 플러스 쪽에 가깝고 부분적으로 플러스에 가까운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가는 현상이에요. 부분적인 음전까지 플러스 한 번 더 말해줘. 음전화 가진 데가 플러스 하고 그렇지. 음전화 가진 데가 마이너스. 그렇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 의해서. 이런 걸 유전 분극 현상이라고 불러. 끝났고 숙제는 몇 장 내줄까? 숙제 몇 장 할랭? 3장 할랭? 앞에 거 한 장하고. 그러면 저기 209쪽까지 숙제 해왕. 시간 몇 시야? 여기까지만 하게.